안녕하세요. 액션러닝 코리아 이영민입니다. 오늘은 강의하는 분들의 강의를 살리고 강사를 살리는 팀 활성화를 위한 스팟, 아이스 브레이크, 팀 빌딩에 대한 책 3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책 스팟입니다. 청중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강의나 미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팟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살리는 스팟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스팟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카피처럼 정의를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팟이란 땡땡땡이다. 스팟이란 땡땡이다. 이렇게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로 스팟이란 무엇일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는 것도 내가 스팟을 사용한다고 할 때 어떤 스팟거리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영역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스팟이란 시다. 시를 가지고 오프닝 스팟을 할 수 있고 클로징 스팟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요. 또 스팟이란 게임이다. 게임 스팟은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고요. 스팟이란 그림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미지나 사진, 그림 또는 카툰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팟거리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팟을 말 그대로 SPOT 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스팟을 정리해 봤습니다. 뭘까요? 스팟은 짧고 간결하면서 고정관념을 깨고 마음을 열고 그 순간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스팟은 뭐죠? Short, Paradigm Shift, Open Minded, Taste. 물론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해서 이 스팟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충분히 이 4개 영역으로 스팟을 구분하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맛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강의로 인벌브해서 들어오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사람들을 짧게 그 강의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팟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교육 참가자나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시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일체감과 성취욕을 북돋우는 고도의 심리 연출법이다. 스팟을 통해서 내가 지금 좀 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또 어색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쯤 이제 모임에 교육에 그 학습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빨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스팟, 숏, 짧은 거, 간결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질문일 겁니다. 질문만큼 좋은 스팟이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임 스팟. 또 우리가 강의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퀴즈입니다. 넌센스 퀴즈부터 시작해서 학습 내용과 관련된 퀴즈, 그 모임 내용과 관련된 퀴즈 또는 참석한 그런 대상에 대한 다양한 퀴즈들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를 읽으면서 오프닝을 하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모임이 끝난 다음에 시로 또 클로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스팟의 한 방법이 되겠죠. 짧은 거로 치자면은 가장 짧은 게 그림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림은요, 아마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림 하나 장표로 딱 띄워놓는 순간 사람들은 주목하고 또 집중하게 되고 짧은 순간 안에
어떤 시각적인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속담도 짧죠. 사자성어만큼 또 짧은 게 없겠죠. 정보를 주는 스파팅도 굉장히 멋진 스파팅입니다.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유머 스파팅도 굉장히 좋겠죠. 또 모든 모임에 빠질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상이죠.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그런 영상물도 1분짜리, 2분짜리, 3분 이내로 자른다면은 짧고 간결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영상 스팟이 있습니다. 또 싱얼롱 스팟 또는 퀴즈와 맞물려서 퍼즐 스팟입니다. 그리고 짧지만 멋진 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광화문 글판 같은 것도 스팟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것만 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무너뜨리는 스팟도 굉장히 좋은 스팟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경험했던 것들, 들었던 것들을 좀 모아놓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될 거고요.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픈 마인디드죠. 스팟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청중들, 그리고 학습자들의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하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스파팅이 필요합니다. 그냥 바로 공부에 대한 또는 학원에 대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약간의 어떤 쿠션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T는 테이스트. 테이스트란 뜻은 맛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눈치 보고 또는 경험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스팟을 통해서 학습자들을 두드리는 거죠.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스팟이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보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 보시면서 first in, last out 어떤 그림인가요? 뭐 하는 그림일까요? 이 그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카피가 first in, last out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짧게 한 10초, 20초짜리 스파팅을 한다면 어떤 직업군일까요?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팟은 보여주고 바로 학습자들의 주의 집중을 끌어내면서 반응을 끌어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요. 이건 소방관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카피인데요.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first in, last out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경기도 오산에 있는 경기도 소방학교에 강의 갔을 때 찍었던 건데요. 이렇게 자기가 관련 있는 또 어디에 갔을 때 사진을 찍어두는 그런 습관을 가진다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가 서점에 갖다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광화문 글판도 짧지만 멋진 말이죠. 이미지이면서 시이면서 사람들에게 짧은 순간 안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짧지만 멋진 말 이런 것도 좋은 스팟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이든 또는 뭔가 퀴즈를 던지든 또는 블랭크를 줘가지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빈칸을 메꾸게 하는 참가자의 완성 충동을 활용하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참가자들의 그 완성 충동을 활용하는 거죠.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은요. 이 책의 목차는 스팟이 무엇인지, 스팟 자료를 어떻게 모으는지, 그리고 누가 스팟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그런 어떤 자료를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전적인 스팟, 그 다음에 오프닝 스팟, 퀴즈, 퍼즐 스팟, 게임 스팟, 웃음 스팟, 싱얼롱 스팟, 그림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카툰 스팟,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 스팟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액션 스팟, 그리고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지만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클로징 스팟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스몰 토크로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목차만 읽어도 독서고요. 목차를 잘 읽어보면은 내가 필요로 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아이스 브레이킹, 뭐 얼음 깨기, 뭔가 어색함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것 또는 차가운 냉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8개의 챕터로 나눴습니다. 말 그대로 ICEBREAK라고 하는 아이스 브레이크 8개의 단어를 시작으로 해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체인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죠?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 에너지업이거든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강사에게도 또는 강의를 듣는 학습자들에게도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일어납니다. 시간 낭비를 할 그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레크리에이션적인 요소도 이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 모든 매체들을 보면은 하다못해 이제는 SNS까지도 예능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능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 예능적인 요소를 이해할 그런 어떤 그 시각 그런 어떤 자세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날리지 정보와 지식을 얻는 정보를 주는 지식을 주는 아이스 브레이킹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자, 이 책을 목차를 8개를 이 단어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호작용으로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인터랙션, 변화와 개선으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편견을 무너뜨리는 체인지, 활력과 에너지 레벨이 넘치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업, 에너자이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참가자와 강의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경험을 갖게 하는 베네핏이 또 이 아이스 브레이킹, 마음을 여는 액티브 러닝, 아이스 브레이크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리크리에이션이라 그러죠. 재창조의 경험을 하게 하는데 재미있는 유희와 게임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재창조할 수 있는 거죠.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즐거운 쇼를 계획하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필요하고요.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를 맛보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어떤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주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또한 좋은 방법이죠. 이 8가지 챕터에 101가지의 아이스 브레이킹에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거리들을 한 10개에서부터 12, 3개까지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 놨습니다. 보시면 아마 그 주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친밀감 형성 이상의 주제와 목적을 이뤄나가기 위한 인간관계를 촉진하고 풍성한 상호교류로 서로에게 유익한 경험을 주는 액션 러닝, 액티브 러닝의 정수가 바로 이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에는 다양한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습니다. 이 휴머니티 오프닝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지요. 단순한 라포 형성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또는 읽어보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강의에서 양념처럼 등장하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은 단순한 레크리에이션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순간에 즉석에서 사용해야 되는 스팟일 뿐이죠.
아침조회, 일상에서의 많은 미팅 또는 특강,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세미나나 워크숍에서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10인 10색 아이스 브레이킹의 기술, 1박 2일 또는 2박 3일 첫인상 프로그램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하라. 강사를 살리는 아이스 브레이크 게임들, 모든 강의 시작의 얼굴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크가 독이 되는 순간 아이스 브레이크 오버, 주제와 연결된 아이스 브레이킹인가, 효과적인 클로징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크에 대한 글들을 제가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뭐 몇천 회수부터 2만 회 이상 조회된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왜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하냐면, 잠깐만요. 스팟은 정말 말 그대로 짧고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선입견을 무너뜨리면서 마음을 열고 경험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한다면 1, 2분 정도, 3분 이내의 것을 저는 스팟으로 정의를 내리고요. 스팟이 즉석적인 거라면, 단박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현장에 필요한 것이라면 아이스 브레이킹은 강사를 살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준비되어져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강사가 힘을 얻고 강의를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다양화, 디지털화, 전문화, 개인화, 개방화, 그리고 엽기화, 감성화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대중들, 그런 학습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조직 활성화를 위한 팀빌딩입니다. 이 팀빌딩 역시 TEAM, 이 네 개의 단어의 수준 높은 팀의 어떤 팀워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T는 트러스트입니다. 팀의 가장 기본은 신뢰죠. 그리고 evaluate, 평가, assist, 도움 주기, 더 나가서 미션, 팀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죠. 다시 설명드린다면 트러스트, 팀의 첫 번째 기본 요소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높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울 때 개인과 팀의 성과가 높아지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신뢰, 트러스트입니다. 팀원들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는 원칙이 바로 신뢰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 게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evaluate. 팀에서의 평가는 공정해야 한다. 평가란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평가가 없으면 발전이 없는 법이다. 자칫 평가가 사정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운용된다면 신뢰를 잃기 쉽다.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피드백시켜 줌으로써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시스트입니다. 팀의 매력은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잘 도와주는 데 있죠. 축구나 농구 경기에서 공을 넣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공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수가 없다면 공을 넣는 일은 불가능할 겁니다. 팀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동기부여를 잘하는 감성 리더처럼요. 그리고 미션, 팀이 존재 이유와 우리 팀의 목적이 무엇인지, 팀이 만들어가고 수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에 따라서 팀빌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팀빌딩에 굉장히 많은 또 정말 엄청난 도구들이 활용이 되고 다양한 것들이 동원이 되는데 저는 크게 이 네 가지로 팀빌딩을 구성하고 끌어갑니다. 첫 번째, 신뢰 게임입니다. 트러스트. 그리고 이벨리에이트, 평가 게임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게 평가하기 위한 어떤 그런 평가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윈윈 게임이죠. 서로 팀빌딩을 하면서 경쟁도 필요하지만 그 경쟁을 통한 윈윈이 가능한 그런 게임들이 팀빌딩에 도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게임이 되겠죠. 그리고 미션,
목표 게임입니다. 목차만 잘 읽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죠. 이 팀빌딩 책의 목차를 보면은 팀빌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팀빌딩 프로그램을 2시간짜리, 4시간짜리, 6시간짜리, 8시간짜리, 저는 2박 3일짜리까지 팀빌딩을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팀빌딩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 2시간짜리부터 1박 2박짜리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끌어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탠드업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반전 역전 또는 키패드, 파이프라인, 에드벌룬 배구, 오염지대 통과, 미로 찾기, 인간 도미노, 실내 쌓기, 그리고 블라인드 스퀘어, 정사각 만들기, 더 월, 벽을 넘어서, 에그 댄스, 에그 드롭, 패러다임 발려고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팀빌딩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팀빌딩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게 많은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모인 구성원들을 토대로 해서 간단한 밧줄과 또는 아주 간단한 그런 A4 용지 또는 그 키패드를 하기 위한 패드 또는 어떤 조금 더 이렇게 좀 크게 간다고 한다면은 거미줄통과 스파이더 웹을 하기 위해서 좀 거미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약간의 도구나 재료들이 필요할 뿐이지 엄청 비싸고 엄청나게 그 많은 하이코스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로만 꼭 팀빌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팀빌딩은 앞에서 얘기했던 스팟과 아이스 브레이킹의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바로 팀빌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팀빌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이 먼저 도입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또 서로 상호작용이 된 다음에 바로 팀빌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비거 게임의 그 틀을 팀빌딩을 들어가기 전에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가 갈망하는 열망하는 게 무엇인지 팀의 존재 이유인 강력한 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그리고 협력 지속 가능한 어떤 팀빌딩 게임 그리고 걸프 창조적 긴장감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처음에 스팟이나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오픈 마인드가 이루어지고요. 활동을 하면서 오픈 허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픈 일 서로 의지를 가지고 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의 샘플입니다. 한 3시간짜리 팀빌딩 프로그램을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시작해서 팀 촉진을 위한 리더십 게임 그리고 액션 플랜을 위한 클로징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즐겨 사용하는 그 카이젠 게임과 그 다음에 인간 도미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팀빌딩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팀빌딩을 시간대별로 2시간짜리, 3시간짜리, 4시간짜리, 6시간짜리, 8시간짜리 팀빌딩 구성하는 그런 어떤 그 시간 계획표도 나와 있습니다. 팀빌딩은 큰 도구 없이 물론 재정이 되고 또 인원이 충분히 그 다음 단계로 프로그램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충분히 여력만 있다면 그런 다양한 어떤 도구들을 도입할 수 있겠죠. 비용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혼자서 또는 그냥 보조 강사를 통해서 만약에 팀빌딩을 해야 된다면 가장 좋은 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약 33가지의 그 팀빌딩만 잘 활용해도 아이스 브레이킹의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팀빌딩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카이젠 프로그램이든가 인간 도미노 또는 너트 게임 우리나라 너트 게임이 있고 또 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너트 게임 매드풀기라고 하는 게임이죠. 다양한 것들을 한번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서 습득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러스트, 이벨리에이트, 어시스트, 미션 그런 것처럼 또 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든 사람이 좀 더 많은 것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팀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것도 또 팀빌딩에서 팀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3권 한번 제가 리더십, 세일즈, 코칭 또는 액션 러닝, 퍼실리테이팅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필요해서 제가 썼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스팟 101, 아이스브레이크 101 그리고 팀빌딩 이 3가지는 실제 제가 다양한 강의에서 활용했던 것들을 또 외국에서 강사 과정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또 아마존에 들어가서 책을 보면서 번역하고 우리 거하고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모았던 것들이 한 250개 정도가 이 책 3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마이크 아길레라의 그 라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결국은 스팟도 아이스 브레이킹도 팀빌딩도 그 단계 처음에 모여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 미션 그런 어떤 자아 실현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 필요한 라포가 형성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도움 주기, 어시스트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서 좀 더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하다는 어떤 그런 그 욕구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스팟 아이스브레이크 팀빌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어느 대상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멋있는 그런 미팅, 교육, 프레젠테이션 그런 만남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약 20년 가까이 강의하고 있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에 대해서 책 3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맥시멈 어치브먼트, 성취심리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전형적인 세일즈맨입니다. 그가 쓴 전략적 세일즈라는 책, 굉장히 세일즈 책으로는 좋은 책입니다. 이너게임과 아우터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석세스웨이라는 책인데요. 비즈니스 코칭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터보 코칭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리더십, 세일즈, 코칭으로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 3권을 다음번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